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부정선거에서 지면 아무 소용. 그렇죠? 선거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지금 쟤네들이 벌써 각본을 짜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 한번 잠깐 올려줘 보면요, 보세요. 선관위가 내년 총선부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수개표 한다고 그랬죠? 새빨간 거짓말. 여러분, 이런 것에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관위가. 이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미 하고 있는 걸 순서만 바꿔요. 수검표로 하겠다고 그랬지 수개표로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컴퓨터로 다 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요거를 갖다가 배정하는 거를 수검표를 조금 앞으로 돌려놓은 것 뿐이야. 그런데 이걸 수개표라고 속이고 있는데 사람들은 와, 우리가 이겼어. 어림없어요. 지금 우리는요, 사전선거 없애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수개표를 반드시 하고, 그리고 수개표만 아니라 수검표까지 하면서 모든 통계도 손으로 해요. 손으로. 자, 넘겨서 보면요, 여기 보십시오. 선관위 내년 총선부터 수개표 도입 검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수개표가 아니더라. 수검표야. 이걸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의 손 못 댄다. 물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동네 보니까 그 전에 개표할 때 보니까 이 중국 사람 이름이고, 거기서 그 개표하는 사람들의 화장실 가는 길이 중국말로 써놨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도 중국 족속이 들어와 있었다. 그런데 그걸 없애고 그나마 공무원이 하겠다는데, 이 공무원도 지금 어디까지 침투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우리 국가도 지금 여기서 속아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넘겨보면 선관위는 절대로 잔머리를 굴리지 마라. 왜 잔머리라고 내가 얘기하느냐 보세요. 기존 개표 절차가 어떠냐? 이제 함을 열어요. 개합을 해요. 전체 개표기로 개표를 합니다. 그러죠? 개표를 해요. 개표를 하는데 개수기를 통과합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이게요, 해봤어요. 우리는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제가 옆에 있고 해커를 옆에 두고 해보니까 이게요, 2번이 1번으로도 섞여 들어가고 3번으로도 갈 수 있고 이걸 해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게 이 심사부가 수검표하겠다는 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100장이면 100장 단위로 이렇게 쌓인단 말이야. 요런 거를 지금 보겠다는 거거든? 말도 안 틀리냐. 그거 다 너무 빨라서 그걸 또 볼 수도 없어요. 이 개표를 볼 수도 없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보세요. 자, 저기 위에 보니까 개수기 통과하고 심사부 수검표 해야 안 해요? 하죠? 마지막에 하죠? 지금까지 해왔다고. 요 수검표를 어디로 가느냐? 세 번째로 옮겨놓는 것 뿐이라. 안 하는 게 아니야. 옮겨놓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면 절대 지금 개표기를 쓰면 안 돼. 안 돼요. 수작업으로 가야 돼. 다 수개표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 해킹 취약 선관위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구멍 났다. 이게 무슨냐면 2024년 12월 29일이니까 며칠 전 아닙니까? 며칠 전에 다 들어가서 보니까 개인정보, 이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가 다 뚫려. 그리고 어떤 일이 뭐냐면 투표 안 한 사람 걸 투표한 걸로 만들 수도 있어. 투표한 사람을 안 한 것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 컴퓨터가 통과되면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서 투표를 해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다 조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 안에 협조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렇잖아요. 없다는 단서를 어떻게 될 수 있냐. 우리 있는 걸로 보이는데. 왜 얼굴들이 갑자기 신나네. 조금 똑똑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선관위 주요 시스템 사전 실태 점검을 봤어요. 여기 봐서 개인적으로 이게 2023년 11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체크해봤어.
취급, 이걸 다루는 사람의 취급자를 변경해 봤더니 접근이 안 돼야 되거든. 요거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 딴 사람이 들어가면 이게 접근이 가능하면 돼야 안 돼. 아니면 이게 접근이 가능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돈 보낼 때 내 비밀번호가 자꾸 틀리면 완전히 안 되잖아요. 여기는 수차례 인증을 실패했는데도 접속이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선관위에 있는 실태 조사 점검해 보니까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투표하면 뭐냐고. 그래서 넘겨서 그냥 전면 수개표 해라. 컴퓨터 통과하지 말고 전면 수개표 해라. 장상근 보안 전문가도 이런 얘기 있어요. 인증은 실패해도 도구에 대한 잠긴 기능 같은 게 현재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방치된 시스템에 와서 선거와 관련된 명부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다 되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첫 번째 보낸 동영상 한번 좀 띄워줘. 짤막하니까. 제일 첫 번째. 하지만 선관위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이 또 한 번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 시스템이라는 건 설사 수개표로 한다 할지라도 개표된 결과가 중앙서으로 다 모이거든요. 그 결과에 이제 조작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개표를 다 이제 했어요. 개표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취합될 거 아니에요. 한 군데로 모일 거 아니에요. 모이는 과정에서 이거를 조작을 가는 거예요. 전체 합산을 하는데 합산하는 게 조작이 가능해서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지금 이게요 계속 KBS에서도 이제 다루기 시작했어. 우리가 내가 오늘 왜 이걸 먼저 1월 1일 날 터뜨리는지 아세요? 이거 우리가 먼저 터뜨려줘야 돼. 전면 수개표로가 전면 수계산으로 가라. 수점검으로 해야 되고요. 지금 왜 그러냐? 세계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독일, 프랑스 이런 데도 다 수개표 계속 좀 한번 띄워줘. 자, 여기 보세요. 선진국들도 뭘 타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동영상 두 번째 거. 네, 지난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망이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에 뚫려 해킹 취약성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 개인정보 관리에 허점이 발견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담긴 통합명부 시스템과 선거 사무에 활용되는 선거관리 시스템. 선관위의 핵심 시스템들인데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이 허술하게 관리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됐는데도 바뀐 내용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고 수차례 인증에 실패했는데도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인증이 실패해도 도구에 대한 잠김 기능 같은 게 현재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방치된 시스템에 와서 선거와 관련된 명부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일부 시스템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방법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접근 권한 통제, 암호 알고리즘, 접속 기록 보관 관리 등의 일부 취약성이 확인되어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같은 피해는 없었지만 선관위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이 또 한 번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거 관리 시스템이라는 건 네, 계속 들어줘. 끝났대. 수개표로 한다 할지라도 개표된 결과가 중앙서으로 다 모이거든요. 그 결과에 이제 조작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선관위는 지적사항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자, 여러분 KBS도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에 넘어서 다시 수개표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독일이나 프랑스도요. 왜냐하면 전자개표가 해킹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소련 같은 데서 들어와서
이거를 자기들을 지지해주고 친러시아인 사람을 당선시켜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수개표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보면 여기 보면 큰 소리로 득표자 호명을 한다. 선진국도 수개표라면서 투표용지를 꺼내서 크게 소리를 질러요. 지금 어디도 이렇게 하냐면 대만도 이렇게 합니다. 대만도 딱 대만은 이렇게 투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10분 내로 개표소로 그 자리에서 바꿔버려. 투표함을 옮기질 않고요.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거를 개표를 해가지고 열어서 사람에게 보여줘. 그러면 거기서 우물정자로 이렇게 써.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덜 똑똑해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부정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세요. 큰 소리로 득표자 호명하고 그 2명 이상이 그걸 기록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다음에 또 넘겨서 보시면 자 전자개표 분리기 중앙서버 다 없애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전자개표기 아예 없애야 돼. 더군다나 한국 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다 줘보니까 너무 조작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없애버렸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라크에서 우리나라의 전자개표기를 가져다가 했는데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부정이 드러났어. 그래서 대통령 떨어졌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만 이걸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나라만 고집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시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위에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넘겨가지고 자 시작. 다시 크게 시작. 선관위는 장본인 쓰지 말고 전면 수개표하라. 자 넘겨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왜 그렇게 하냐. 중국 개입 해킹으로 타이완 수개표를 도입했어요. 타이완이 왜? 중국에서 개입하더라는 거예요. 다 컴퓨터로 하니까. 그 우리나라도 이게 이렇게 되면 되겠냐 이 말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전자투개표 사용은 독일에서는 위헌이다 그랬어요. 자 전자투개표 사용은 뭐라고요? 위헌이다. 왜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읽어요. 전자투개표기를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하자와 결과의 조작 여부를 알아차리기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사용하면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 어떻게 부정이 들어가는지 요거를 밝혀내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이거는 위헌이다. 그래서 쓰지 않은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죠. 자 그래서 우리 김진희 돌직구 앵커가 한 얘기 있잖아요. 그 전에 내가 보냈는데 한번 좀 띄워줘 보시면 좋겠는데 넘겨서 한번 그거 찾을 때 저 보시면 우리 앵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조작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국정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 해킹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 이거 조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국민의힘은 꿀먹은 벙어리냐 이거야.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왜 이런 거에 대해서 해킹이 가능하고 아니 설사 우리가 밝혀지질 않아서 부정선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아니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잖아요. 그러면 이걸 굳이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아니 이렇게 하면 컨닝이 되겠구나는 컨닝을 예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래서 대한민국을요 전쟁하면서 싸우면서 모든 걸 다 지켜나가려고 하면 우리 광화문 세력밖에 없고요. 이제 우리는 전쟁이야 전쟁. 진짜로 저기 지금 사상전도 싸워야 되고 투표하고도 싸워야 되고 준비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직접 국정원 핵심 관계자를 만나서 취재했어요. 제가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이 문제는 직접 앵커가 취재하고 보도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막 대대적으로 개표기를 막 조작하고 외부에서 이 개표 분류기의 결과값을 조작하는 거 말고 제가 딱 느낀 점은 이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해커가 선관위의 온라인망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개표는 끝났어요. 그래서 선거 결과값이
사전 투표값의 결과값이 특정 서버에 보관이 돼 있고 전체 투표 결과값이 특정 서버에 보관이 돼 있고 재외국민 투표, 부재자 투표 결과가 각각 보관이 돼 있잖아요. 이제 이게 합산돼서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은 일일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를 다 대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조작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은밀하게 침투해서 사전 투표 결과 몇 명 값을 티도 안 나게 조정해요. 실제 투표했는데 투표 안 하게 해놓고, 실제 투표 안 했는데 투표한 것처럼 해놓고, 그리고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에 해커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개표 결과값 들어가서 은밀하게 조작해놓고 티 안 나게 몇 표, 티 안 나게 몇십 표, 이런 요리면 첨예하게 맞붙는 선거에서는 선거 결과값이 충분히 조작될 수 있겠더라라는 불안감. 자 보세요. 조작될 수 있겠더라. 그쵸? 그럼 이런 걸 알고 하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전선거 이게 지금 법이 아직 못 고치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국회에서 의논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죠? 근데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요걸 하는데 합의를 해줄까? 그럼 우리가 거기 선관위에 가서 시위를 걸든지 감시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부정선거의 핵심 내용이 뭐냐, 자 한번 좀 띄워주시면 이 내용이 뭐냐 하나 더 넘겨서 보면 아까 봤던 그대로야. 다시 한번 보겠어요. 거기 밑에 선거관리 시스템이라는 건 설사 수개표를 한다 할지라도 개표된 결과가 중앙 서버로 다 모이거든요. 그렇죠? 그 결과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이게 뭐냐면 투표를 개표를 해가지고 다 모을 때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마지막에 할 때 가서 도장 찍으라고 해요. 도장 찍으나 마나요. 이게 우리는 절대 전자 개표 통과하면 안 돼 이거예요. 네, 전자제 개표 통과하면 안 돼. 이게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수개표를 먼저 한 다음에 통과시켜. 네, 수개표를 먼저 하고 통과시켜야 그래야 이게 좀 부정이 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절대 금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미련할 정도로 수개표로 가자. 그리고 입법부에서 정신 차리고 사전선거 없애라. 사전선거 없애자. 수개표 하자. 우리가 지켜냅시다. 내년 4월 10일 아니 내년이래. 금년 4월 10일 선거는 자유통일당이 답이다. 자유통일당이 답이다. 답이다. 우리는 이겨야 돼. 그러니까 1000만 가입시켜야 돼. 안 해? 아 연금까지 미리 준다는데 안 해? 안 할 거예요? 접시물에 코 담그고 죽어야지. 그리고 동네 지금 지역에서 서로 우리끼리 싸우지 마. 이제는 싸울 시간이 아니야. 지금 4월 10일 지나서 싸우려면 4월 10일 지금 다 연합하고 다 불러 모으고 하여튼 다 모이게 해가지고 연금제도 이제 우리에게 확실하게 찍을 거냐 안 찍을 거냐. 여기서 우리가 프라이 오픈몰이 해가지고 당선되면 우리가 우파 밀어주고, 여러분 진보라는 단어 아예 쓰죠. 진보는 아예 쟤네들 거야. 저는 좌파 거야. 진보 보수 웃기는 얘기야. 그냥 우리는 자유 보수파야. 아주 자유 보수파. 그렇게 그냥 딱 정체성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야. 이겨야. 그렇게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연금까지 가는 거니까 이제 할 수 있어. 여러분 자신 놓고 할 수 있어. 자신 놓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